자, 2021년 7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번에는 선택과목 기하 과목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입니다. 두 벡터 A 벡터가 2,4 그 다음에 B 벡터가 마이너스 1,K라고 주어졌는데 두 벡터가 평행하다고 얘기했네. 그 뜻은 A 벡터랑 B 벡터가 실수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2,4고 얘는 B가 마이너스 1,K인데 2랑 맞춰주기 위해서 T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2, 마이너스 2K라 이렇게 될 거겠죠.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가 4면 되네. K값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찾으면서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입니다.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위의 점 P점이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줬네. 그럼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겠다. ax 마이너스 by는 1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 찾아주면 b의 y는 ax 마이너스 1 되면서 y는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1 되면서 기울기가 b분의 a인데 이게 2인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a 값이 2b인 걸 찾을 수 있네.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찾지 했더니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접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대입하면 또 풀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1이 된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4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1, 3b제곱이 1이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것이고, 보다시피 점 b가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 했으니까 b가 루트 3분의 1인 걸 찾으면서 a는 루트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둘의 곱 a, b의 곱은 3분의 2라고 찾으면서 2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위의 점이면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지면 이게 역시나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쌍곡선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요 사실 생각보다 까먹고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부분 한번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24번 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점 A점이 2,6이고 직선 L을 난 게 2분의 x-y는 y-2 요게 성립하고 있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AP 벡터와 직선 L이 방향 벡터, L의 방향 벡터가 수직일 때 그 OP 벡터의 크기를 구하자라는 걸 물었으니까 결국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나 뭐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P점의 좌표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P점의 좌표를 좀 두려고 했더니 P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친구니까 직선은 어떤 방정 따라간다? 요 방정식을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방향 벡터 찾아주면 직선의 방향 벡터는 2,1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은 2t 플러스 5, t 플러스 5라고 잡아주면 되겠고, 내가 궁금한 건 AP 벡터와 D 벡터, 방향 벡터가 수직하도록 하는 P를 찾아주면 되니까 수직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P 벡터는 빼주면 되니까 2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 될 거고, 수직이라는 것은 얘 2,1과 내적하면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4t 플러스 6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된다. 5t 플러스 5가 0이니까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결국 수직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직하도록 하는 점은 대입해주면 3,4가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OP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할 테니까 5가 되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점 F와 F'가 이게 7,0 마이너스 루트 7,0이라고 두 점을 F와 F'를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8인 타원이 주어졌다. 그럼 알고 있는 건 타원 위에 있는 점과 각 초점까지의 선분의 길이, 각 초점까지의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얼마?
8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둬야 되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은 주어진 게 뭐였냐 했더니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FF-랑 PF-랑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던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FP 여기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 딱 얘기했고 이게 수직인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이게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점 P에 대하여 F'를 지나면서 F'를 지나고 선분 FP의 수직인 직선이랑 타원이 만나는 점을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Q라 해서 어쨌든 P'에서 여기 P'이 아니라 F'에서 PF 선분에 수직하게끔 지나게끔 쭉 연결해서 타원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얘기했고, 내가 궁금한 건 QF FQ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자라는 거. 그러면 Q라는 애가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QF-란 요 선분과 QF 선분의 합은 8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어쨌든 여기 루트 3 여기 점이 하나 이름이 없으니까 좀 그렇네. H라 잡아볼까요? 그래가지고 FH의 길이는 루트 3이다.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주 알 수 있는 거 다 구해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일단 초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여기 루트 3인 걸 알고 있으면은 F-H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얼마? 5인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5인 건 어떻게 구해? 2루트 7의 제곱에서 루트 3의 제곱 빼주면 결국은 F-H의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 7, 28 빼기 3이니까 25 나오면서 여기 길이가 5인 걸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까 했더니 내가 어쨌든 얘가 궁금해. 얘 몰라. X라고 얘기해주면 아까 우리 이런 얘기했죠.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길이의 합이 8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나머지 요 선분의 길이는 3-x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내가 x라 뒀으니까 이 길이가 결국은 8-x인데 그 중에서 여기 f-h까지가 오니까 여기가 3-x가 돼야 된다 라고 표현되면서 여기 역시나 90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쓸 수 있겠네. x의 제곱은 3-x의 제곱 더하기 3이랑 같을 것이다. x의 제곱은 9-6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 하면서 x제곱 날라가고 6x는 12 따라서 x가 2라는 값을 찾을 수 있으면서 26번의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드디어 이제 공간, 우리 기하 파트에서 공간, 기하 선택 과목에서 공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무래도 공간 파트가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어려울 건데, 공간 파트를 잘 푸는 방법은 정의를 자꾸 떠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간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가 무엇이었는가 자꾸 떠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두 점. 여기 A점, B점은 알파 위에 있는 두 점입니다. 그 다음에 CDEF는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입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엔 ABCD. 여기죠. ABCD라는 요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에요. 요 길이도 6, 요 길이도 6인 게 주어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삼각형 ABEF는 직사각형이래요. 그래가지고 AF의 길이, 여기 길이가 12인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삼각형 ABCD랑 ABCD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D 이 수선의 발 내려서 만들어진 요 정사형의 넓이가 18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F에서 H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H라 할 때 FH 요 길이가 6이다라는 게 또 주어진다는 거죠. 요 길이가 또 6인 게 주어졌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ABCD란 삼각형을 ABEF 여기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게 문제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건 결국 이 두 사각형이죠. 두 평면이죠. 어떻게 보면 ABCD라는 평면과 ABEF라는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사형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 ABCD 원래 도형의 넓이가 36, 66에 36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어떤 이면각이 필요하냐 했더니 이면각을 바로 적으면 되고 뭐 ABCD와 ABEF가 이루는 각도 요각이 필요할 것이다. 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얘네 둘이 이루는 각도 이런 의미로 난 요각이 지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면각이 나왔죠. 이면각은 어떻게 측정했었냐 했더니 교선이 있으면 교선에서 수선을 그어서 그 수선끼리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은 어떻게 얘기해 주면 돼요. 이게 전부 여기가 직사각형 이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이 선에서부터 수직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AF와 AD 요 사이의 각이 결국은 이면각이다.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각의 크기다. 이런 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 극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쨌든 AB라는 애를 쌤이 점으로 보이게끔 알파에서 점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둬볼게요. 여기 알파란 평면이 있고 AB란 선분이 있고 그 다음엔 그럼 나머지 정사각형 요렇게 생겼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엔 직사각형 요렇게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첫 번째 알고 있었던 건 뭐였냐 했더니 이 여기 36이란 넓이가 있는데 얘를 정사형 시켰더니 18이 됐다라는 건 알파라는 애랑 여기 ABCD 알파와 ABCD 사이의 각을 쌤이 세타 1이라고 얘기를 하면 코사인 세타 1이 결국 얼마? 36분의 18이다. 즉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될까요? 정사형의 정의에서 그 다음엔 F란 점에서 수선에 발내린 점이 H인데 여기 길이가 6인 걸 알고 있고 AF의 길이가 12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가 몇 도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6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1이 여기가 2분의 1이었다는 건 여기는 얼마? 3분의 파이였다는 건데 거기서 또다시 반틈이 6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면 ABCD와 ABEF가 이루는 각 이 이면각이 결국 얼마? 6분의 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얘를 정사형시키고자 하는 넓이라고 하는 것은 36분의 S가 바로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36에다가 코사인 60도인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니까 18 루트 3이라고 나오면서 답은 5번이 될 것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공간도형 파트가 나오면 참 겁이 나고 무서운데 다행히 엄청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교선이 있었기 때문에 3개의 평면 알파, ABCD, ABEF 세 개의 평면이 있는데 거기에 교선인 AB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수선을 그리는 얘기들을 해주면 되는데 다행히 수선들이 다 어떻게 한 선 위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문제에서도 잘 주어졌고 그래서 다행히 풀기 조금 수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7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좌표평면에서 포물선 y제곱은 4px 라는 포물선이 있고 여기에 초점을 F라고 얘기했네. 그럼 여기가 1,0인 걸 알고 있고 이 초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L1이 포물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점, B점이라고 얘기하자. 여기 1,0을 지나면서 내가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리고 포물선이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F를 지나고 초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 양수 M인 직선 L2를 그려놓고 포물선과 역시 만나는 두 점을 CD라고 잡았다. 그래서 삼각형 FCA라는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엔 FDB라는 삼각형 하나, 요렇게 두 가지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두 삼각형의 넓이가 5배. ACA라는 삼각형이 FCA라는 삼각형이 FDB라는 삼각형의 5배다라는 거.
그게 주어졌을 때 기울기 m의 값을 구하자라는 게 문제 포인트다라는 거. 그럼 어떤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삼각형에 대한 넓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뭔가 밑변, 높이 얘기를 해줄 거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서로 막 다른 밑변, 높이 이런 것들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건데, 잘 생각해 보니까 밑변이 어느 부분을 만약에 두면 삼각형 FCA 요 삼각형에선 AF의 길을 밑변으로 두면은 바로 C점에서부터 여기 L2까지의 거리, 요게 높이가 될 거예요.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의 높이. 그 다음엔 똑같은 방법으로 BF라는 것을 또다시 밑변에 두면은 D에서부터 이 L1까지의 수선의 발대는 요 부분이 또다시 두 번째 삼각형의 높이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근데 포물선이니까 이게 y제곱은 4x라고 주어진 포물선이니까 어떤 선? 바로 이 x축에 대해서는 포물선이 대칭이기 때문에 AF의 길이와 BF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밑변의 길이가 같은데 삼각형의 넓이 b가 여기가 5배가 되려면 높이가 몇 배? 5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두 번째 삼각형의 높이 모르겠으니까 나 여기를 t라 두면 요 높이는 O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OT. 요 길이 OT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포물선에서 뭔가 길이 얘기하고 있네? 그럼 당연히 정의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다. 정의 얘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 정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 더 준선을 그려볼게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준선을 그려 놓으면 바로 요렇게 더 연결시켜버리면 여기가 이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1로 연결시켜도 2가 될 거라는 거. 그럼 알 수 있는 건 바로 C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OT에다가 2를 더한 길이가 바로 어느 부분? 요 길이랑 똑같아지겠죠. 포물선 정의에서 여기가 OT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도 잘못 적었죠. 어디가 2가 돼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중에 D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T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대로 그럼 이 부분은 2-2T가 아니라 2-T자 이렇게 적혀야겠죠. 2-T. 그러면 F에서 D까지의 길이가 얼마? 2-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이 알아냈죠. 어떤 것들을 알아냈는가 했더니 여기 내가 x축으로 t만큼 왔더니 위로 얼만큼 가는 요거 여기가 t-2 이렇게 되죠 지금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5t만큼 가면 c까지의 길이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전부 뭐다? 그 기울기를 얘기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로 C점의 좌표가 Y에서부터 오는 걸 X좌표 얘기해 주면 되니까 여기가 5t 플러스 1, 뭐시기 이렇게 표현될 거고, D점의 좌표는 길이가 t인데 0에서 오니까 1-t 이런 형태로 표현될 것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그러면 차근차근히 여기가 t-2 여기가 t잖아. D에서부터 이 L2까지의 길이가 t. 그러면 기울기를 얘기하는 높이 부분도 얘기해 볼 수가 있네. 어떻게? 2-t의 제곱에서 t 제곱을 빼면은 바로 이 세로 부분이 나올 것이니까 그걸 t로 나눠준다고 하면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거죠.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또는 기울기가 m이니까 내가 길이 b가 1대 여기는 m이다 길이 b를 가질 건데 여기가 t니까 여기가 밑에 x축이 t니까 y축 방향으로는 mt만큼 높이가 mt만큼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2-t라는 친구는 이것의 제곱할까? 2-t라는 친구는 결국은 루트 1 플러스 m제곱의 t랑 같다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했더니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1대 m 대
m제곱 플러스 1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란 길이비를 가질 것이니까, 근데 여기가 밑에가 t로 바뀌면 여기도 t 해주는데 지금 현재 얘가 2-t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얼마? 여기가 5t가 되니까, 그럼 여기는 5tm이라고 표현되면 바로 5t 플러스 2라고 한 친구는 1 플러스 m제곱에 5t다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딱 봐도 m하고 t가 같이 있지만 여기서 나눠버리면 계산이, 얘네 둘을 나눠버리면 기울기 부분에 있는 1 플러스 m제곱 이런 부분이 날라간 형태가 되고 t도 많이 날라가니까 5t 플러스 2분의 2-t라는 게 5분의 1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양변 곱해주면 10-5t는 5t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항해주면 10t는 8, 즉 t 값이 5분의 4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들어가주면 m의 값도 찾겠죠. 다시 대입. 위에다 대입할게요. 2-2에서 5분의 4를 빼주면 5분의 6은 5분의 4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라는 친구는 2분의 3이랑 같을 거고 1 플러스 m제곱이 그러면 4분의 9인 거니까 m제곱이 4분의 5. 따라서 m의 값은 2분의 루트 5.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지만 문제에서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분의 루트 5다라고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b 가지고 정의를 쓰기 위해서 삼각형의 높이 부분을 찾아내면서 좌표들 찾았고, 그게 기울기, 주어진 기울기 가지고 삼각형의 길이 b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해결했습니다. 자, 28번엔 그죠, 좀 많이 나오는 형태죠.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여가지고 엄청 어려운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꼭 봐놓으면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3분 AB, 3분 AB 요 길이가 4인 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8, 그 다음엔 BC의 길이가 4루트 5, 여기 4루트 5, 여기가 4루트 5, 그 다음엔 BD의 길이가 4루트 5. 그럼 알 수 있는 건 삼각형 BCD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엔 CD와 DM의 중점들 얘기했네. 그러면 나는 8이라고 적지 말고 여기 4라고 좀 적을게요. 여기도 4, 그 다음에 여기도 2루트 5, 2루트 5 이렇게 적을게요. 2루트 5. 그 다음엔 B하고 이렇게 M을 쭉 연결시키면 여기가 수직이 될 것이다. 쌤 수직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기하 문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쌤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눈을 너무 믿으면 안 되고, 기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수치를 믿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가를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엔 AM 위의 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AM의 위의 점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엔 B라는 애에선 여기 삼각형 ACD 위로 수선의 발레린 게 결국 A점이 되니까, 결국은 얘네는 한 평면 위에, 이 삼각형 한 평면 위에 있고 P가 역시나 그 평면 위에 있으면 수선의 발레린다. 만약에 BC 삼각형 BCD 위로 수선의 발레린다고 하면 AM 여기 BM 위에 P점은 내려올 것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 A점도 역시나 BM 위에 내려올 것이다. 요 정도 값만 가져가지고 가고, 선분 DB와 선분 PN이 서로 수직이라. 여기 또 수직인 것까지 주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건 여기도 뭔가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면각 얘기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PDB라는 삼각형과 CDB라는 삼각형, 요 두 삼각형의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 두 면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얘기했을 때 난 코사인 세타 제곱을 구하자라는 거. 그럼 다시 한 번 더,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해줘야 되냐 했더니 이 n에서부터 삼각형 BDC에서 수선의 발을 올려야 돼. 여기서 수선의 발을 올린 요 각이 내가 지금 요 각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 P에서부터 수선의 발레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디로 올라올 거냐 했더니 여기 BM 직선 위로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럼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요것들이 다 연결돼야겠죠. 여기 수직들이랑. 그럼 난 여기 P'라 얘기해서 난 결국 요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을 구해야 되니까 요 세 변들을 뭔가 구해내야 될 것이다. 세 변 중에서도 두 변의 길이를 구해내야 될 것이다.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삼수선의 정리에서 이거 지우면 안 됐는데 삼수선 정리에서 나 여기서부터 수선 올라갔고 여기서부터 수선에 발내린 게 P'라고 얘기하면 P'랑 N 연결하면 수직 되겠죠. 여기 삼수선 정리죠. 어쨌든 요 각의 크기,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내가 각을 구해내야 되는 게 문제의 포인트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차근차근히. 그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했더니 쌤은 좀 그림을 잘 떼놓고 좀 보는 편이에요. 좀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먼저 삼각형 BCD 부분을 좀 떼와서 볼게요.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생겼어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어떻게? B에서부터 M으로 수선에 발내리게 될 거고, 나는 여기 M, B, 그 다음에 D, C 이렇게 생겼고, 여기 길이가 4, 여기 원래 길이는 4 루트 5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여기가 4니까 BM의 길이는 사실상 얼마인 선분이냐 했더니 얼마죠 그러면? 루트 5가 되려면 8이 되면 되겠나? 1, 2, 5 루트 5 딱 맞죠? 길이가 1대 2대 그럼 루트 5가 되잖아요. 1대 2대 루트 5. 여기 BM의 길이는 8인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엔 또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내가 아까 찾아야 되는 건 뭐였냐 했더니 여기 N점이에요. N점은 여기 삼각형에서 BD, 선분 BD를 중점이 N점이었고, N점에서 수선에 발을 나는 올려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수선에 발 딱 올려가서 BM이라는 선분과 만나는 점이 결국은 P'가 될 거예요. 맞죠? P 다시. 그래서 나는 현재 그럼 요 길이를 구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나는 요 각의 크기를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 알파가 얼마야? 코사인 알파가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밑변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코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 나는 현재 요 길이가 필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요렇게 요 친구가 조금 내가 원래 문제 풀 때랑 그림이 조금 다르네. 그래가지고 만나는 요 점을 요 선분 CD랑 만나는 점을 P2-라고 조금 놓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선분의 길이를 알아낸다고 하면 여기서 뭔가 길이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죠. 어떻게? 요 길이가 2 루트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P-D라던가 그 다음엔 P-N의 길이들은 내가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일로 가면은 여기 2루트이고 알파에 대한 코사인 알고 있으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나머지 길이는 다 구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 길이 난 지금 현재 어디 P-N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조금 찾아보자 이렇게 될 건데, 특이한 건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럼 여기가 다시 알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여기가 다시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또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또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P 다시 D의 길이라던가 또는 이런 길이를 좀 구해야지 뭔가 계산하겠네. P2 다시 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분의 2 루트 5 하면은 요렇게 각을 싸고 도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각을 싸고 도는 형태니까 코사인 알파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2-D의 길이는 2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1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내가 아까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풀 때는 10이어가지고 P2-를 바깥에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안쪽 들어왔는데 P2-는 사실상 조금만 격하게 그릴게요. 1로 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P2- 여기 연장선과 만나는 점. 원래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조금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그려졌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겨서 10인 길이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었고 여전히 여기가 알파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알파인 거. 그럼 요렇게 10이었는 여기서 P2-에서 D까지가 10인데 그럼 요 부분은 6이 되죠. 6. P2-M의 길이가 6인 걸 알고 있고 여기가 알파면 P2-랑 여기 P2-랑 P-P2- 연결하는 3분 하면은 사인이 돼야겠죠. P-P2- 길이 분의 뭐 지금 현재 6인 거죠. 6 하면은 사인 알파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럼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지금은. 그러면 P2- 길이는 6 곱하기 2분의 루트 5다라고 찾아지면서 3분의 루트 5다라 찾아진다는 거죠. 여기가 3분의 루트 5여야 될 것이고, 그럼 또 다시 한 번 더, P2-랑 D까지의 길이 분의 P2-N의 길이 하면은 여기가 또다시 사인 알파가 돼야 되죠. 요 큰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P2-N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10이었죠. P2-D는 10 곱하기 사인이니까 5분의 2 루트 5 해주면 4 루트 5라는 거 알아내면서 그 중에서 요 부분이 P2-에서 P-까지가 3 루트 5니까 P-에서 N까지의 길이가 루트 5인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찾았다. 이게 루트 5라는 거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라든가 Pn의 길이를 조금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찾을까 했더니 여기서 또 찾을 방법이 조금 보이죠. 어떻게? 여기 삼각형 안에서 뭔가 또 다시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또 떼와서 살짝 그려볼게요. P-M이라는 삼각형과 거꾸로 그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90도 M 부분 A, B라는 삼각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BM의 길이는 아까 구해놨죠? 8이라고. 그 다음에 AM의 길이는 문제에서 주어졌었나? AM의 길이는 어디 주어진 게 있나? 없네? 그 대신 알고 있는 게 AB의 길이가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또 수직이니까 88에 64에서 4, 4, 16 빼면은 5, 4, 8, 48 그러면은 4, 4, 3 4 루트 3인 것도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알 수 있는 게 뭐 써먹으면 좋을까 했더니 나 지금 현재 알아내면 좋은 거는 P-P랑 던가 PN의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데 P-P 여기 있잖아. 그러면 PM이든 요 부분 알아내야 되는데 PM은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P-M은 우리 아까 비슷하게 일로 와서 보면은 여기 있어요. P-M이란 게. 루트 3 여기 6 있는 요 부분에서 또다시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P-M의 길이를 3 루트 5분의 P-M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P-M은 3 루트 5에다가 코사인 알파인 루트 5분의 1 곱해주니까 여기 길이가 3인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 찾았죠. 맞죠? 3대 4 루트 3은 P-의 길이 대 4인 것 찾으면 P-의 길이는 4 루트 3분의 4, 3, 12 이렇게 표현되네. 얼마? 루트 3인 걸 찾게 되는 거죠. 여기가 루트 3인 것 찾으면서 수직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됐네. 루트 3 루트 5니까 여기 루트 8인 거 되면서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8분의 루트 5라고 되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8분의 5라고 찾아지면서 문제에서 40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자 했네. 그럼 여기다 40만 곱해주면 되니까 답은 얼마? 25라고 찾아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한 문제였어요. 맞죠? 그림도 잘 떼와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이들, 각들 이게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 좀 찾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역시 공간도형 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공간도형 문제에서도 어떤 각을 내가 구해야 되고 어떤 길이를 구해야 되는가
그걸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선생님 항상 기하 파트를 그러니까 공간도형 파트를 풀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구하기 쉬운 길이들을 그냥 구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구해야 되는 길이들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 그림 자체에서 이 그림 자체에서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을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쌤은. 그래서 쌤도 문제 풀 때 다 잘라와서 그립니다. 그려놓고 내가 구해야 되는 각들, 길이들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떼와서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쌤도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봐주면 생각보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 그림, 점들만 표현해주면 그 길이들 구하는 거, 여기서 또 구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9번의 답은 25였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평면 위에 OA 요선분의 길이가 2 플러스 2 루트 3. 숫자가 거시기 합니다. 굉장히 이상요상한 모양이 나왔네, 맞지?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4이고 COA 요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60도인 게 조졌네. 60도? 뭔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갑자기 요거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각, B각이 90도라고 주어져서 사다리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 P. 그래서 OC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점을 Q 라고 할 때 직선 OQ가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Q가 아닌 점을 D라고 하고 원 위에 있는 점 R에 대하여 또다시 내적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졌는데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어떤 벡터를 내가 얘기해야 되냐 했더니 OC 벡터와 OP 벡터가 내적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지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다시피 OC 벡터는 요렇게 생겼고 다음엔 동점이네, 맞죠? P점은 움직이는 동점이어서 O점과 연결하는 요런 벡터가 되는데 이 두 벡터의 내적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지점을 Q점이라고 얘기한다 했으니까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 원이 있다 보니까 전부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했을 것 같냐면 중심 찍어놓고 뭔가 얘네들 다 움직이려 했더니 이거 움직이는 부분 너무 많고 두 개에 대해서 내적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죠.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기를 D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바꾸면 OD 벡터, OC 벡터, 그 다음에 OP 벡터, DP 벡터 이런 거 다 표현하다 보면 뭔가 해결이 이쁘게 나지 않는 모양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얘네는 좀 좋은 점이 뭐냐 했더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시점이 같아요. 시점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고정되어 있는 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쌤은 기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A 벡터가 있고 여기 A 벡터예요. 그 다음 B 벡터, 이건 고정되어 있는 벡터고 길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B 벡터가 하나 있대. 그럼 얘네의 내적 값은 내가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 했더니 결국은 내적 값은 나머지 벡터 하나를 고정된 벡터의 수선에 발내리고 요거에 그냥 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요선분의 길이와 정사형시킨 요선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내적이 기하적 의미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해볼게요. 쌤은 어떻게 이 OC 벡터를 늘릴게요. 길이는 쭉 이렇게 선분 쫙 늘려놓고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 했더니 OP라는 점이 있으면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5점에서부터. 그래서 난 뭐 해줄 거야? 이 내적 값은 이 OC라는 선분, 요 선분의 길이는 고정.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선분, 바로 여기 이 위에 있는 P점에서부터 OC까지 딱 수선해 발내려서 내가 생긴 점 P 다시라 얘기하면 요 선분의 길이와 OC의 길이의 곱이 결국은 뭐가 된다? 둘의 내적 값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해결되죠. OC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뭐가 클수록 크냐 했더니 OP-의 길이가 클수록 둘의 내적값이 커질 거라는 거죠. 이 내적값이. 그럼 길려고 하면 이 길이가 가장 길게 있는 점은 어디일 거야? B점이 바로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 직선에서 수선의 발 쫙 그렸어. 여기서 수선의 발 딱 그려서 여기 있는 점들이 P점이다 해서 이 점이면 P점이 여기 있으면 결국 내적값은
이 선분, 지금 진하게 칠한 요 선분의 길이와 OC 선분의 길이의 곱이다. 마찬가지야. P점이 여기 있을 때도 요 벡터, 이 첫 번째 벡터와 OC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거, 이 진한 선의 길이와 OC 선분의 길이의 곱이다.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거죠. 그럼 가장 길 때는 언제일 거야? 바로 그냥 OC란 요 선분 연장선 역시는 다시 그릴게요. OC라는 직선을 쫙 그려놨을 때 여기서 수선에 발 그려서 원에 접할 때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 접하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Q점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될까요? 그 다음에는 D점은 뭐냐 했더니 요게 Q점이라 하면 OQ를 연결시켰을 때 뭐 만나는 원과 만나는 다른 점을 내가 D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DQ 벡터, 요게 DQ 벡터인가요? 문제에서 말하는 DQ 벡터 이렇게 되고, AR 벡터니까 A점 고정, R점은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원 위를 움직이는 벡터에서 요 벡터들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는 상황이다. 요렇게 될 거라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냐 했더니, Q점과 D점을 연결하는 요 벡터는 어디 위에 있는, 어떤 선 위에 있게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는 이 친구들은 어떤, 이 DQ라는 점은 어떤 선 위에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조금 찾아 주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DQ라는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그린 걸 잘 생각해보면 여기 수직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수직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수직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선생님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여기에 접하는 거잖아요. 접하는 거. 여기 이 선과 결국은 원에서 외접하는 점인 거니까 원의 중심을 쌤 여기 X점이라고 할게요. 점을 X점. 그러면은 저기 접선에서부터 원점 지나게끔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그어주면 여기가 또다시 수직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원의 중심 지날 것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 길이가 2인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건 얘네 두 선분이 서로 평행하고 있으니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동의각으로 같으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올라가서 보면 여기가 똑같이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분의 파이. 아니구나. 6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구나. 맞죠? 6분의 파이가 돼야 돼.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수직을 그려놓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요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 막꼭지각으로 여기 6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6분의 파이. 될까요? 6분의 파이가 될 거라는 거. 지금 필요 없지? 여기가. 되나요? 그 다음엔 또 알 수 있는 건, 그럼 잘 보면 여기가 2인 거 알고 있었고, 여기 길이가 2고 여기가 30도니까 이 길이는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2였던 걸 길이를 알 수 있고, 여기가 루트 3분의 4의 길이가 되면서 얘는 3분의 4 루트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3분의 4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가 3분의 4 루트 3인 걸 알고,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인 거 알고 있다는 거죠. 또다시 3분의 2 루트 3. 그러면 아까 요 상수리 했던 요 숫자가 조금 감이 오죠. OA라는 요 선분의 길이가 2 플러스 2 루트 3이었는데, 잘 보면 거기 중에서도 여기 Q에서부터 내가 수선이랑 만나도록 해서 선을 그렸더니 이 부분이 3분의 2 루트 3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3분의 2 루트 3을 빼게 돼버리면 결국은 요 부분 여기 점 이름을 안 붙였지만 요 부분의 길이가 2 플러스 3분의 4 루트 3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요 길이가.
그럼 요 길이가 근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루트 3. 여기는 3분의 4 루트 3, 이 길이가 2니까 크게 보는 요 삼각형이 결국은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여기 바깥이 외곽의 크기가 3분의 파이였으니까 이 두 각의 합이 3분의 파이가 되면서 여기가 6분의 파이. 그럼 일로 가서도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표현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럼 나머지 만나는 점과 여기 D점을 연결하는 요 부분이 당연히 똑같이 6분의 파이가 되면서 90도 지점에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길이가 2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Q 벡터는 보다시피 중심각이 3분의 2파이가 되도록 하는 벡터였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DQ 벡터라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숨어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등변 삼각형, 그것도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인 모양의 이등변 삼각형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이제는 나머지 DQ 벡터에 대한 얘기를 내가 다 찾았죠. 어떻게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은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DQ 벡터가 2 루트 3인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길이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AQ 벡터와 DQ 벡터에 이제 뭐 해주면 돼? 내적해주면 되는데, 역시나 원에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얘는 고정된 벡터이고 얘를 얘기해주면 좋겠으니까 쌤 요렇게 바꿀게요. 어떻게? X 벡터가 원의 중심이라 했으니까 XR 벡터 마이너스 XA 벡터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DQ 벡터 내적 XR 벡터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DQ 벡터 내적 플러스로 바꾸면서 AX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DQ 벡터와 AX 벡터는 사실 일로 XB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죠. XB 벡터. XB 벡터다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이렇게 세터 있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90도로 올라가는 XB 벡터가 있고, 얘는 DQ 벡터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의 내적 값은 어쨌든 얘네 둘의 내적 값은 일단 고정값이 나는 거. 그 다음에 값도 구해줘도 되겠죠. 그럼 얘를 이왕이면 시점 갖게 옮겨주면, 시점을 갖게 이미지 지우고 필기만, 시점 갖게 쭉 옮겨 놔주면은 특징적인 게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죠. 1로 가버리면, 즉 1로 갔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루는 각 얼마? 3분의 파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뒤에는 고정된 벡터의 값도 알고 있는 거죠. DQ 벡터 내적 XR 벡터 플러스, 그러면 요건 아까 2 루트 3이었고 얘는 지금 반지름이니까 2, 그 다음엔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들은 XR 벡터는 결국은 원에서 돌아다니는 친구죠. 동점. 얘는 고정이고 앞 뒤에 있는 친구 얘는 고정이고 얘가 동점인데 길이가 일정한 원 위에 있는 친구에서 동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평행할 때가 되겠죠. 최대값은 그럼 얼마? 얘가 2 루트 3이었고 앞에 길이는, 그 다음에 얘는 길이가 2인 원에서 동점이라서 평행하게끔 2로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도 고정된 벡터 2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얘기해주면 결국은 최대값은 6 루트 3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의 제곱이라는 것은 36 곱하기 3인 108이다 라고 찾아지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잡한 부분도 많고 숫자가 너무 이상해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쌤도 맨 처음엔 겁을 좀 냈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최대값, 기하적 성질, 우리 벡터의 기하적 성질을 이용해서 Q점이라는 게 결국은 나머지 OC라는 벡터에서 수직 올려서 접하는 형태였으니까 수직으로 또다시 올려주면 원의 중심 지난 형태가 되고, 원의 중심 지난 형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수직 같네, 여기가 또다시 수직 됐고, 그럼 얘네 둘이가 평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3분의 파인 걸 알고 있어서 쭉쭉쭉 그려주면 여기 3분의 2 루트 3, 여기 3분의 4 루트 3, 길이 2. 그러니까 또다시 이등변 삼각형 나오게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었게 되니까 여기 각도가
6분의 파이로 또다시 평행하는 모양으로 완전 대칭이 되었었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문제였습니다. 쌤도 보면서 와, 숫자 보고 쌤도 와, 이거 숫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 했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정말 이쁘게 잘 맞춰진 문제였고, 마지막에서도 역시나 원 위에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원의 중심으로 시점 옮겨주니까 고정된 친구, 이동하는 친구, 얘만 최대값 얘기해주면 되고 얘는 값을 구해주면 되고, 최대값은 역시나 평행할 때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내적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오히려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교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30번 다운 문제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7월 기하 문제까지도 풀이 완료했습니다. 역시나 끝까지 다 듣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